민주당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리스크도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체적으로 선거를 2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뭐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어떤 이제 우리 평론가께서는 뭐 170석을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숫자 판세로 놓고 보면은 일당 가능성은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나요? 뭐 신문지상에 나오는 걸 보면은 많은 평론가들께서 민주당이 일당하는 데다가 이렇게 표를 주시고 있던데. 저는 뭐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판세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리고 프레임 구도 주요 변수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과반을 하지 않을까? 단독 과반이요? 단독 과반. 조국 혁신당 빼고도 단독 과반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자, 저건 이제 254개 지역구를 놓고서 여론을 조사를 나온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다가 너무 작업이 많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줄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줄였느냐? 수도권과 PK 지역에 부산 부울경 지역에 과거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 여기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제가 서울의 수도권은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만 체크를 해보면은 대략 판세가 나와요. 근데 지난 선거에서 121개 서울, 부산, 서울, 경기, 인천 121개 지역구에서 국힘, 그다음에 자유, 뭐 한국당인가요? 거기서 16석을 이겼는데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만큼 나올까 싶어요. 지금 16개도 못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적어볼 때는 서울에서 지금 확실하게 강남 외에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는 데가 잘 없어요. 뭐 강남조차도 강남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이라고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사실 제일 국민의힘이 우세를 점할 곳이 분당 가불인데 그것도 경합지역이고 그러고 나면은 저 북부 지역. 다음에 인천에 지금 뭐 거기는 딱 보면은 저기 그 민주당 우위 지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인천에 지난번에 이제 윤상현 의원까지 해서 한 2석 정도인데 무소속으로 돼서 입당을 했지만은 그걸 또 지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가 지난번에는 평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지켰죠. 근데 거기도 지금 흔들린단 말입니다. 16개 지역을 지켜내면은 지난만큼 거기도 지켜내고 좀 더 이기면 플러스 알파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석이 늘어나는 거겠죠. 근데 그걸 못 지키면은 의석수가 지난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두 번째 PK 지역, 부산, 울산 그 지역에 보면은 낙동강 별태력에서 5개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는 김해 가불 지역, 뭐 그쪽에 있고 지금 문재인 지역구 그 양산인가요? 양산을. 근데 또 이제 그런 데는 우리가 예상했는데 김의정 그 국민의힘 이기주 후보가 나왔는데 거기는 놀랍게도 진보당하고 이 그 민주당하고 단일화한 곳이에요. 예, 진보당 맞습니다. 후보가 된 곳이에요. 근데 거기도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예산 뜻밖의 여론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보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죠. 김종호 후보가. 예. 그리고 다른 지역도 지금 보면은 그 안정권이라고 했던 지역도 지금 경합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거기 두 지역에 지금 국힘당이 지난 4년 전보다도 결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이 광역화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지방 분산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최첨단 산업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많이 갔는 데가 되면은 저기 아산, 천안 그쪽 벽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평택. 근데 여기에서 옛날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꽤나 당선이 됐죠. 보수 진영이. 농촌 지역이었으니까 예전에는. 예. 근데 이게 수도권에서 거기 내려간 사람들이 주로 연령층이 누구가 하면은 40대
뭐 30대, 40대들이 그게 많이 내려갔어요. 그 핵심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수도권에 놓고 보면은 강원도 서부 쪽, 충청북도 서부 쪽, 그리고 충청남도 전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역화된 수도권이에요. 근데 이 표심이 차츰차츰 서울, 인천, 경기 이쪽으로 지금 닮아간다는 거죠. 바람이 이제 충청권까지 내려가는군요. 서울 수도권. 바람보다도 그 유권 표심이, 유권자층의 인구학적 구성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그 다음 이제 하나는 전략적인 문제예요. 지금 왜 그런지를 놓고 보면은 지난 대선 때는 40대와 50대가 이게 이제 그거는 그 386 세대와 그 포스트 386 세대는 같은 표심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아요. 40대가 옛날에 과거 캐스팅 보터 허리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40대는 50대와 한 그 그룹입니다. 근데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올드 그러니까 노년층들은 단독 인구 구성비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2030을 묶어서 450, 50 세대를 포위를 하자. 이게 이준석의 그 세대 포위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을 해서 분리가 돼 나가버리니까 그 세대 포위론, 지난 대선 때 작동되었던 그 전략이 지금 안 먹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2030을 대변하는 2030을 대변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차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난 총선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코로나 지원금을 대거 푼 효과도 있었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분석 요인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 단독 과반을 몇 석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152석이.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같은 170석이라도 비례대표가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줄 거란 말입니다. 민주당 소속 비례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체 의석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다. 그저는 또 아니에요. 그러나 단독 과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도 이제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예.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으로 본다면 120석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10석 정도가 되겠죠. 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플러스 10석이면 지난 총선보다는 좀 나은 거고, 예. 마이너스 10석이면은 뭐 그래도 좀 지난번에 많지만 그래도 3석이었으니까. 비슷한 수준이. 예. 왜냐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가장 안 좋을 때 제가 서울의 지역구를 쭉 봤어요. 물론 그 당시 후보가 안 정해진 것도 있지만 당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더 높아도 지역구별로 후보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곳이 많아요. 국민의힘은 48개 지역구 중에 24곳을 이기겠다고 목표를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최악일 때도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잘 받아봐야 15군데밖에 안 돼요. 왜 그래요? 후보 경쟁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일단 강남, 서초, 송파의 3구 그리고 용산, 한강벨트 몇 곳 빼고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이제 지지층이나 여러 가지 인구 분포도 있을 것이고 지지 분포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장 선거랑 지방 총선은 또 다르거든요. 총선은 또 인물론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올해 들어서 얘기했던 게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은 인물이 없어요. 최근에 이전에 2번의 선거를 다 수도권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키울 만한 사람이 없고 조금 있었던 사람도 더 어디로 갔냐? 지난 지방선거 때 총선은 어렵구나 해서 단체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지방선거로 이미 다 가버렸어. 그렇죠.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일단 지난번에 121곳 중에서 윤상현 무소속 윤상현 의원까지 해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쪽이 17석밖에 안 됐거든요. 104석을 민주당이에요.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역구 의원이 크게 잘못한 게 없으면 익숙한 겁니다. 인지도가.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특히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지역구에서 예를 나가서 100표를 얻었다. 그런 거 자기 표인 줄 알아요. 자기 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제가 높이 봐서 아주 인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는 100표 중에서 한 30표가 자기 표고 나머지는 정당 고정표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일반적으로 하면 한 1, 20%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표는. 그런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전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도. 예를 들어서 그 구도에서 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죠. 그 바람이 그거를 제일 크다고 극복하려고 하면은 예. 인물이 굉장한 경쟁력이 뛰어난 인물이 이제 들어가야 그걸 좀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국민의힘에 좀 아쉬웠던 것은 2월 달 그때 민주당 1월 말 2월 달에 그 경선 공천이 굉장히 문제가 될 때 그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공천을 했었어야 됐어요.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번 선거를 통해 갖고 어떤 컨셉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다. 즉 이번 총선을 이겨서 윤석열 정부가 2기에 어떤 국정을 끌어갈 것이다. 거기에 부합한 우리는 임무를 내겠다는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공천을 해요. 그럼 이번에 세대 교체다. 아니면 경제 살리기다. 뭐 아니면 저기 그 과거 창선이다. 뭐 적폐 창선이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고 경제 살리기라 그러면은 당연히 저기 재계 신문경제 사람이 오는 거고 세대 교체라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을 와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컨셉이 없습니다. 컨셉이 없으면은 컨셉이 없더라도 중량감이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훌륭하다 뭐 이렇게 할 만한 인물들이 와줘야 되는데 국힘당이 그게 좀 약했어요. 사촌 논란도 벌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구도에서 혹시 중간 평가를 밀릴 수 있는 부분을 인물로 좀 극복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도 아쉽다. 좀 아깝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도권 122석 중에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면 25석까지 갑니다. 그래도 16보다는 좀 후하게 제가 정말 잘하면. 왜냐하면 정말 잘하면.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분당갑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난 분당갑이 지난번에 김은혜 후보가 나왔었지만 김은혜 후보가 인지도가 높죠. 높았는데 이겼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다 질 때 분당갑을 이겼던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물론 인물 경쟁력도 있지만 또 분당갑이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지역 특성상 김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광지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붙게 된 현재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오고 있어요. 박빙이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코로나로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불리했던 선거 비슷한 양상이 경기도에 나름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되면 제가 볼 때 25석, 뭐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17석이었는데 윤상현 포함해서 근데 좀 못 되면 15석 미만으로 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계산하면 영남 지방 대구 경북 부울경이 65석이거든요. 거기서 잘하면 60석 국민의힘이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잘하면 25석 수도권에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90석이잖아요. 예. 충청이 이제 캐스팅 못했는데 저는 충청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거긴 원래 잘 몰라요.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28개 지역구인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8석이었어요. 근데 10% 이내의 경쟁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땅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19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런 걸 다 하면 국민의힘에서 정말 잘 나와봐야 100석대 초반의 지역구가 나올 수 있어요. 보통으로는 사실 전 90석대라고 보고 잘하면 그런 식으로 보면 저는 이제 120석에서 130석 사이가 괜찮은 비대까지 다 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큰 민주당의 악재가 지금 없다면.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좀 뭐 이재명 대표는 또 이제 그런 속내를 감추고 이제 뭐 151석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저 자세,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아니면 전략상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